25일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특별 경고문을 발표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비밀을 잘 지키는 방법과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살벌한 경고 내용입니다. 그래도 다 잘 지키려면 사회생활도 하지 말고 방구석에 있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판입니다. 끝까지 읽다 보면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25일 중국 국가안보부는 일상 비밀주의 사항 목록을 발표했고 인민일보는 그래픽으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국가안보부는 모든 시민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면서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된다라고 경고합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일상에서 국가비밀과 업무비밀을 잘 지켜서 철옹성을 튼튼히 쌓을 수 있도록 일상 비밀 유의사항 목록을 준비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국가안전부가 경고하는 일상 비밀주의 사항 목록은 모든 중국인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생활 속 휴대폰 사용 주의에는 야외 와이파이에 접속하지 말고 QR코드 스캔도 함부로 하지 말아라. 연락처에는 직장이나 직책 등의 정보는 기록하면 안 된다. 위치 추적 기능도 항상 꺼놓고 위험한 장소에는 접근하지 말아라. 생활 속 친구 사이 주의에는 친구, 동창, 가족 등의 개인적인 사항은 서로 대화하지 않아야 하고 중요한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절대 신분과 직무를 공개하면 안 된다. 기밀문서 관리에 대한 주의에는 문서와 자료는 책상에 두지 않도록 한다. 문서와 자료는 일반 우편으로 발송하면 안 된다. 주요 문서와 자료는 절대 인터넷 메일함이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면 안 된다. 기밀문서 컴퓨터에 대한 주의에는 주요 컴퓨터는 인터넷 네트워크에 연결하면 안 된다. 무선 마우스 등 무선 장비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개인 USB를 사무실 컴퓨터에 사용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국가안전부는 모든 시민은 비밀유지 능력을 가져야 한다. 주위에 이런 비밀유지를 소홀히 하는 상황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인민일보가 그림으로 소개한 간첩은 이미 너의 곁에 있을 수 있다라는 시리즈 경고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주변에 가까이 있는 모든 사람을 일단 의심하라는 경고입니다. 어깨동무를 하면서 형 동생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추천해주는 아는 형이 간첩일 수 있다라며 나중에는 사진이나 자료를 자연스럽게 부탁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동네 형이나 갑자기 알게 된 사람이 친구 추가를 해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추천하면 일단 의심하라고 주의를 줍니다. 연인이 둘이서 음료수를 마시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친한 연인이 간첩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우연히 만나게 된 대만 여성이 남자친구의 직장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무슨 일 하지? 라고 물어보면 간첩일 확률이 높다고 경고합니다. 한 남성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면 간첩일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취미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군 부대를 파악한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사실 내가 그런 업무를 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간첩에게 낚이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검은 망토와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돈을 건네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당신에게 일을 주고 있는 착한 사람으로 변장해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월급과 급여를 주면서 호감을 산 뒤에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시와 함께 간첩들이 정보를 캐내기 위해 사용하는 수법을 소개했습니다. 주로 사진을 찍는 행위, 하는 일에 대해 대화를 시도한다. 인터넷 아르바이트로 포장, 연인이나 우정 등 감정카드를 주로 사용한다. 주로 조심해야 하는 간첩들의 목표가 되는 대상을 지적하면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퇴역군인, 유학생, 교사들과 학생, 군사 관련 취미 매니아, 방산 관련 업체 직원, 각종 관공서 근무 직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 방법과 포상금을 소개합니다. 단서만 제공해도 1만위안부터 5만위안까지 매우 중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10만위안에서 50만위안까지 지급합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이라도 일단 신고하면 쉬운 절차로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하면 바로 신고하라고 권장합니다. 특히 국가안전부는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위챗에서 대화를 할 때에는 정치 규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단체 채팅 시 주의사항을 예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채팅 그룹 내 구성원들 간의 대화 내용에 대한 감시 감독과 위반 시 신고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단체 대화 시에는 반드시 상위 책임자가 대화 내용 감시와 즉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작업문서나 국가와 관련된 사항은 위챗 대화방에 게시하는 것은 절대 금지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공식 업무 관련 대화 외에 갑자기 개인적인 대화를 하고 이것을 다시 리트윗하는 것을 절대 금지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공개 대화방에서 간첩끼리 암호를 주고받는 등 비밀스럽게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소리하면 간첩의 암호로 신고 대상이 될 판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금지한다고 경고합니다. 종말이 온다든지 정치 경제에 관한 잘못된 정보 유포를 지적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것 같다는 의견만 제시해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사회 공중도덕에 위배되는 글과 사진을 리트윗하는 것, 판매 및 판촉 활동을 하는 것, 종교 등 포교 활동을 하는 것, 타인의 프라이버시의 언급, 마지막으로 기타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것 등을 절대 금지합니다. 중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하는 간첩법은 외국인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법률입니다. 국제사회는 앞으로 중국 방문 시에 갑자기 졸지에 간첩이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처벌 대상인 간첩 행위가 포괄적이어서 중국 공안이 당신은 간첩이다라고 하면 바로 간첩이 될 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출 시 처벌받는 정보의 범위와 보호 대상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기타 국가 안보와 이익과 관련된 문건, 데이터, 자료, 물품을 보호 대상에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해 비밀로 분류된 정보뿐 아니라 안보나 국익과 관련 있다고 사법당국이 규정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해졌습니다. 결국 중국 공안이 임의대로 이것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법률 개정에는 간첩 조직과 대리인에게 빌붙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비밀을 넘기는 구체적인 행위가 없어도 빌붙는 행위를 했다라고 결정 내리면 바로 간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은 일본이나 미국 등 외국 기관을 간첩 또는 간첩 대리인으로 규정하기만 하면 교류해왔던 중국인들도 모두 부역자 낙인이 찍히고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간첩 행위가 기타 관련된 빌붙는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갔고 그 판단을 중국 공안이 하는 상황이 되면서 누구나 간첩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당국에게 수상한 자의 수화물 검사를 언제든지 실시 가능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시민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홍콩이나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갑자기 수화물 검사를 당하고 출국이 금지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당국이 거동이 수상하다, 사진을 찍는 방향이 이상하다, 일방적으로 정보 수집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간첩 혐의자가 될 수 있다는 상황입니다. 국제사회는 시진핑 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해 사회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방첩법으로 한국, 미국, 일본을 협박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군사와 외교적 갈등을 간첩 혐의가 있는 교류와 유출 사건을 일으켜서 충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드 갈등 당시 한한령으로 문화와 경제 교류를 강제적으로 끊어버린 것이 많은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국인과 한국 기업 그리고 교류를 하고 있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을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의도적으로 군사, 외교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서나 데이터가 한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라고 사건화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철옹성 놀이만 하고 있는 집단입니다.